10월, 사라진 계전의 비극. 비가 멈추면 추위가 온다. 기상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하늘은 이제 경고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 오늘과 내일 한반도는 다시 비구름의 덫에 갇힙니다. 동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강한 비구름대를 밀어넣으며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우의 영향권에 들 것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를 10월의 마지막 전환점으로 지목했습니다. 하늘이 계절을 바꾸는 순간 기후의 균열이 드러나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다. 기후 시스템의 불안. 충청과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호우가 예고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고 농경지와 저지대는 침수 위험에 직면합니다. 강원 영동, 경북 북부, 전남과 경남은 최대 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 한반도 남단의 해상은 최고 5m에 달하는 너울성 파도로 위협받고 있으며 제주 해안은 이미 해상안전 통제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 비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만들어낸 불안정한 대기의 경련이다. 폭우 뒤 더 큰 재난이 기다린다. 이번 비가 끝나면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토요일 새벽 북서풍이 밀려오며 한반도를 급속히 냉각시킬 것입니다. 서울은 단 하루 만에 23도에서 8도, 월요일 아침에는 7도까지 추락할 전망입니다. 체감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기상청은 조만간 한파주의보 관련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급격한 온도 변화는 인체뿐 아니라 도시의 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가합니다. 전력 수요는 폭등하고 노년층과 노숙인은 저체온 위험에 노출됩니다. 농작물은 갑작스런 냉해에 시들고 물류 교통은 불안정해집니다. 비가 멈추면 일상의 균열이 드러난다. 한국기상학회 재난기후 분석팀. 기후의 반전, 따뜻함이 끝나는 순간. 현재 기온은 여전히 10월답지 않게 높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8도, 대구 15도, 목포 19도, 낮에는 25에서 28도까지 오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근함은 폭풍 전의 고요입니다. 하늘은 열기를 잠시 모았다가 한랭전선을 통해 단칼에 잘라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학자들이 말하는 온도 반동 현상입니다. 지구가 과열된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 극단적인 냉기를 순간적으로 분출하는 자연의 역습입니다. 하늘의 분노, 계절의 붕괴가 시작되었다. 10월 중순의 하늘은 더 이상 안정되지 않습니다. 가을의 완충지대가 무너지고 겨울의 기세가 예정보다 한 달 앞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를 계절 붕괴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10월은 가을이 아니다. 봄과 겨울 사이 우리가 알던 계절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 한양대 기후변동연구소. 이 현상은 단순한 날씨가 아닙니다. 지구 시스템의 경고음, 그리고 인류가 만들어낸 기후 불균형의 자화상입니다. 도시의 경고등이 켜진다. 교통, 젖은 도로와 안개로 인한 시야제한 사고 급증. 농업, 벼수확기, 강우와 냉해로 수확량 최대 30% 감소 우려. 산업, 항공 해운 지연, 물류 차질. 에너지, 난방 전환 수요 급증으로 전력망 과부하 가능성. 사회, 체감 추위와 장기비로 인한 우울증 및 무기력감 확산. 이제 기후전환은 더 이상 비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무너진 시대, 그것이 2025년의 현실입니다. 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토요일에 비가 그치면 한파가 온다. 겨울은 이미 문 앞에 서 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루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하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이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다. 다가온 냉기의 서욕이다. 전국이 한랭전선의 영향권에 들며 오늘 아침부터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비 또는 빗방울, 산간에는 첫 서리까지 관측될 전망입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날씨, 새벽 한때 구름 많고 경기 북부 중심으로 약한 비 가능성. 기온, 서울 아침 9도, 낮 17도, 인천 10도, 수원 8도. 체감, 북서풍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3에서 4도 낮게 느껴짐. 특징, 오전 출근길 쌀쌀함 주의, 낮에도 바람이 차가워 가벼운 외투 필수. 강원도, 날씨, 영서지방은 흐리고 새벽까지 빗방울, 영동은 강풍주의보,
산간지역 해발 800m 이상에서는 첫 얼음 및 설이 예상. 기온 춘천 6도, 강릉 11도, 대관령은 영하 1도. 체감, 산간지역 체감온도 영하권 진입 매우 춥습니다. 충청권, 아침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음. 기온 대전 8도, 청주 9도, 천안 7도. 특징, 내륙 중심으로 일교차 15도 이상, 저녁에는 기온 급 하강. 주의, 감기, 기관지염 등 환절기 질환 유의. 전라권, 광주, 전북, 전남, 전북 동부는 새벽 한때 약한 비, 그 외 지역은 맑음. 기온 광주 10도, 전주 9도, 여수 12도. 특징, 낮에는 햇살이 들지만 북서풍으로 체감 쌀쌀. 서해안에는 순간 풍속 초속 15m의 강한 바람. 경상권,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날씨 대체로 맑으나 동해안은 구름 많고 산간 일부 빗방울. 기온 대구 9도, 부산 13도, 울산 11도, 안동 7도. 특징, 내륙은 서리 가능성,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 주의. 체감, 낮에도 쌀쌀함 지속. 제주도 흐림, 오전 한때 산간 중심으로 비. 기온 제주시 15도, 서귀포 16도. 특징, 남서풍이 북서풍으로 전환되며 바람 강함. 해상, 제주해상 풍랑주의보 파고 3에서 4m 예상. 종합 전망,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쌀쌀하고 바람 강함. 낮부터 맑아지지만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음. 내륙은 일교차 15도 이상 감기주의. 강원 산간과 중부 내륙은 첫 설이 얼음 가능성. 기상청 주의보 요약, 강풍주의보,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서해 5도. 풍랑주의보, 서해, 남해, 동해 전 해상. 한파 예비특보, 강원 내륙 및 산간, 충북 북부. 오늘 아침 하늘은 차가워졌습니다. 기온은 떨어지고 바람은 날카롭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아침이 지나면 진짜 겨울이 다가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층 기상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1년 중 가장 극적인 계절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 남아있는 늦여름의 더운 기운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찬 공기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매우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더불어 남쪽 해상에서는 태풍이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이어서 한반도 주변 기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주목할 만합니다. 먼저 제23호 태풍 나쿠리의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태풍 나쿠리는 일본 남쪽 해역을 통과한 뒤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날씨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한반도 남부를 가로지르는 정체전선입니다. 이 전선은 상층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서쪽에서 동쪽으로 느리게 이동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비가 내리는 지역이 일정치 않고 며칠째 동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특징 중 하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비정상적인 강세입니다. 이 고기압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자리하면서 정체전선이 남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선이 한반도 부근에 오랜 시간 머물며 습하고 흐린 날씨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강한 한랭전선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직후 북쪽에 찬 대륙 공기가 남하하면서 급격한 기온 하강과 계절 전환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최근 기온 변화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제주 서귀포의 낮 최고 기온은 32.3도로 한여름에 버금가는 더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같은 날, 강원도 설악산의 최고 기온은 8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기온차는 우리나라 상공에서 뜨거운 남풍과 차가운 북풍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요일 새벽에는 마라도의 최저기온이 24.6도, 여전히 열대야에 가까운 반면 설악산은 6.8도까지 떨어져 이미 깊은 가을의 기온이 깃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제주도 부근에서 계속 활성화되고 있으며 강한 북동풍의 영향으로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더 큰 기상 요인, 즉 태풍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군 잡동태풍경보센터에 따르면 10월 15일 오전 3시 기준 제23호 태풍 나쿠리는 정식 타이푼 등급에 격상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차가운 해역으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력이 더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태풍의 발달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96W로 명명된 또 다른 열대 요란이 관측되고 있으며
향후 열대저악부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말까지의 날씨 전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북쪽의 시베리아 고기압과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맞서면서 더욱 뚜렷한 정체전선이 형성됩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잠시 비가 그치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짧은 평원기에 불과하고 중국 내륙지대에서 또 다른 비구름대가 접근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이번 주의 기상절정기가 될 것입니다. 저기압과 전선 시스템이 전국을 통과하면서 곳곳에 강한 비와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절을 바꾸는 비가 될 것입니다. 일요일에는 저기압이 동쪽으로 완전히 물러나고 서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전형적인 겨울형 기압 배치인 서고 동저형이 만들어집니다. 이에 따라 강한 북서풍이 불고 전국적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18일 저기압이 통과한 뒤 19일부터 급격한 기온 하락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 안팎, 아침 최저 기온은 7에서 8도까지 떨어져 평년보다 확연히 낮은 이례적인 초하을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러한 쌀쌀한 날씨는 다음 주 금요일 정도가 되어야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한편 시선을 남쪽으로 돌리면 필리핀 루소넌 부근 해상에서 새로운 저기압이 태풍의 형태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태풍으로 격상된다면 라니라는 이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미국 GFS 모델은 필리핀과 대만 사이 해역에서 매우 강력한 발달을 예측하고 있지만 북쪽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단단히 자리하고 있어 북상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라니라는 이름은 2008년 필리핀의 대형 여객선 침몰 사고를 일으켜 100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냈던 비극적인 태풍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여름 동안 북태평양 고기압의 벽에 막혀 북상하지 못했던 태풍들은 이제 가을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라는 또 다른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하더라도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번 주는 계절의 문턱이 완전히 바뀌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길었던 여름과 작별하고 건조하고 선선한 진짜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말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예정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따뜻한 옷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층 기상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